식물은 can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대요.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not in the same way. 여기서 위 누구야? 인간. 우리 인간이 하는 거랑 다른데 어쨌든 식물은 뭐 한다고? 의사소통. 그리고 이 두가 가리킨 게 뭐야? 대동사지 이거. 뭐 대신한 거야? communicate. The some 일부 식물은 뭐 한다? express their content. 컨텐트가 무슨 뜻이에요? 만족이죠. discontent인가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scent 무슨 뜻? 냄새. 듣기에 오질나게 많이 나와 scent. 자, 냄새, 향기를 통해서 불만족을 표현한대. 그러니까 꽃 같은 이런 식물은 기분 나쁘면 뭐 한대? 냄새를 풍긴다 이런 거겠지. You know that. 너네도 다 알듯이 smell. 자, 이 that은 뭐예요? 주격관계사겠죠. That hangs in the air after you've mowed the lawn. 그 앞마당에 있는 잔디를 깎고 나서 공기 중에 이 행 걸려 있다잖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감도는, 공기 중에 이렇게 퍼져 있는 냄새를 맡은 적 있니? 아, 너네 잔디 깎고 이러면 풀 냄새 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풀이 뭐 했다라는 거야. 아파갖고 아야 하는 그 메시지가 그 풀 냄새로 전달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Yeah, that's actually an SOS. 구조 신호라는 거잖아. Some plants use sound. 근데 일부 식물은 뭐를 사용한대? 소리. 그래서 이거 예전에 들은 적 있는데 그 왜 불교 신자나 채식주의자들은 저기 채식만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다 왜 그래? 살생하면 안 되니까. 동물 죽는 게 싫으니까.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야, 식물도 죽을 때 소리 낸다. 다만 주파수가 우리가 못 듣는 소리여서 그렇지 얘네도 고통 느낀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 죽이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 있어 그때.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though at a frequency. 여기서 frequency 뭐예요? 빈도가 아니라 주파수예요. 주파수. That we can hear. 이 that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다라는 거죠. Researchers experimented with plants and microphones. 그래서 식물들을 뭐로? 마이크를 대고 실험을 했대. 뭐 하기 위해서? To see.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였네. 뭐뭐 하기 위해서. To see if they could record any trouble calls. 뭔가 곤경에 처했다라는 거를 얘네가 녹음할 수 있는지 없는지란 뜻이지. if가 만약이 아니라 뭘로 쓰였어? 그럼 뭐야 이거 뜻? 아니 바꾸면 whether로 바꿀 수 있겠죠? 중학교 문법. They found that plants produce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그래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파수가 높은 딸깍딸깍 소리, 클릭 소리 그거를 낸대. 언제? When? 뭐가 생략됐어요? 네, R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can make different sounds. 요거는 동사원, 동사 2가 되는 거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서로 각기 다른 소리를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대. 됐지? 그러니까 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거잖아.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The sound. 여보, 봐봐. 정관사 더 썼지? 이게 바로 수식의 단서죠. 이거 봐. plant makes지. make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죠? 왜 그래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접속사죠. When it's not getting watered.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예요. 주어 뭐게요? 사운드고요. differ는 대표적인 완전자 동사입니다.
differs from 뭐뭐로부터 다르다. the one. 이거 왜 one이야? 누구 가리켜? sound. The one it will make. make. 이거 뭐가 생략됐어? 그래서 정관사 더 쓴 거야 이거. 야 이거 뭐 내기 딱 좋냐? 이거 영장 내기 좋지 않냐? 그지? 그래서 water가 뭐예요? 동사로 쓰면 물을 주다지.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 공급을 받지 않으면 내는 소리가 뭐랑 다르대? 나뭇잎이 잘려나갈 때 내는 소리랑 다르대. 결국 요거 얘기한 거지? different sounds. 그지? 요거 해서 뭐도 좋아? 어떤 문제 내기도 좋아? 순서 배열 문제도 괜찮죠? 순서 배열 문제도 괜찮은데 나오면 내신에선 개꿀이죠. 다음. 이거 문법이 꽤 많이 나와. 짜잘짜잘하게. 그러니까 어법 잘 봐야 돼. 자, 10번에도 어법 있죠. However, it's worth. 그다음 뭐뭐 하는 게 가치 있다가 worth ing예요. It is worth 하고 무조건 동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어법상. 그래서 하지만 가치가 있대요. That 뭐가? 자, note는 주목하다잖아.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뭐를 주목하는 게 가치가 있대. 그래서 한번 끊어볼까? Experts, 전문가들이 don't think plants are crying out in pain. 실제로 식물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래. 그러면 동물들 아프면 꾸액 하는 거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지? 식물이 하는 건. 그래서 여기는 don't think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두 번 나온 거죠. It's more likely that 오히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These reactions are knee-jerk survival actions. knee-jerk가 뭔지 아니? 너네 무릎 이렇게 탁 치면 탁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적인 이런 뜻이지. 그러면은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거 뭐로 좀 어려운 단어 쓰면 뭐게? 비자발적인.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 뭐? on? in으로 시작해요. involuntary. 그리고 자동이니까 뭐도 돼? automatic. 이런 단어 써도 되죠. 그래서 저는 요거 이 knee jerk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knee jerk라고 안 하고 다른 단어 써서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너네 시험 범위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 출제되는 지문은 변형할 수 있음. 그거 니네 학교 아니야? 혹시 변형할 수 있으면 누구 하지? 누구지? 니네 백석고 2학년 선배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나온 너네 아니구나. 나 백석고 2학년 헷갈려. 자, plants are living organisms.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래서 얘네 목표는 당연히 뭐 하는 거래? 생존이지. 생존이 목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내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야. 얘네가 진짜 인간이나 동물처럼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랑 우는 게 이유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우는 건 왜 그래? 아프니까 우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그냥 생명이랑 직결되니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우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인 거죠. 그치? 얘네는 진짜 고통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scents and sounds are their tools. 그래서 이런 냄새와 소리가 그들의 도구래. 뭐 하는 도구? defending against. 그래서 이게 빈칸추론 문제였잖아. that might harm. 어쩌면 그들을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란 뜻이죠. 예성아, 이거 한 단어로 합쳐. 지 관계대명사 왔으면 되죠. 바꿔서 나올 수도 있지. 자, 다음 장에서 한글로 내용 정리하죠. 뭐? however 바꿔 쓸 수 있는 거 겁나 많지. 뭐 on the other hand
아니면 뭐 양보절 얼더그 같은 거 써도 되고. 어? 복합관계부사 얘기하는 거야? 그거 여기 안 나왔잖아 아직. 그거 나오면 해줄게요.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니까. 자, 식물도 인간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물과 달리 이러한 식물의 의사소통은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식물도 동물처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여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이고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수능식의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저는 문단 요약, A, B 빈칸 뚫어서 물어보는 그런 요약문 작성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뭐뭐에 딱 적합한이라는 뜻은 suited.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T로 시작하는 거. tailored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단어 쓸 수 있고요. 다양한 various 말고 다른 거 diverse. 이 정도. 다음 that. 자, 가정해 봅시다. At least some animals are capable. Be capable of가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thinking. 일부 동물이 생각할 수 있대. 뭐가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야, 강아지 생각해도 금방 이해하기 쉽잖아. 그지? 강아지 같은 애들도 강아지가 말을 하진 않잖아. 근데 걔네 충분히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죠. necessarily 무슨 뜻? 반드시. 이게 반드시 뭐를 의미하진 않는다. They, 이 동물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동물이 possess, 소유하다죠.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for 뭘로 쓰였어요? 탈락. 근데 너무 좋았어. 내가 그거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의미상의 조어 탈락이에요. 넌 그리고 했는데 이거 말 못하면 진짜 뭐 더 얘기해봐 뭐.
니도 얘기하면서 아닌다 싶을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동격이라니 이 양반아. 이거 그 개소리? 개소리라는 거 아니야? 개소리기도 하고. 영어 잘하려면 뭘 잡아야 된다? 죽어 그냥. 자, 영어 잘하려면 뭘 잘 봐야 된다? 콤마. 잘 봐. 이거 너네 This is for you 할 때 그 전치사로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한국인들 쌤 여기 동사 있어요. 그럼 이거 동사니까 이거 접속사네요. 이러면 안 돼. 여기가 접속사인 거 알아야 돼. 만약에 전치사였잖아. 전치사였으면 여기 콤마 끊으면 안 돼. 콤마의 의미가 뭐냐면 야, 얘의 의미다니 여기서 끊기는 거야 이런 뜻이야. 접속사예요. 아니 봐봐 여기 동사 있잖아. 저 여기 있잖아. 됐지? 접속사야. 자, 유진아 이거 해석해봐. I love you, 콤마 for you love me. 뭔 뜻일까 이거? 응. 사랑하기 위해서?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난 널 사랑해. 너가 날 사랑해줘야 돼? 뭐 이런 거야? 무서운데? 너가 나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난 너 사랑해. 이거야. 뭐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 콤마. 서술형 포인트죠? 이거는 내신도 내신인데 수능을 위해서 알겠지? 수능을 위해서 오늘 마스터하고 주무세요. 일부 형태의 생각은 어쩌면 non-conceptual, 전혀 개념과 관련이 없는, 즉 비개념적인 형태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개념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강아지가 예를 들면 앉아 했을 때 앉는 게 그게 알아들어, 물론 앉아를 듣고 알아들어서 앉는 거지. 근데 그게 뭔가 우리처럼 도덕적인 개념으로 주인은 나를 위해서 간식을 주고 나를 위해 보살펴주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런 윤리를 갖고 있어서 그게 앉아 했을 때 앉는 거야? 그런 개념 없는 거야 걔네. 근데 그냥 앉아 듣고 바로 앉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we can imagine, for instance, a squirrel. squirrel 다람쥐죠. Who is planning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s currently standing on 같은 경우는 on 뒤에 전치사 뒤에 뭐 명사가 없죠. 왜 그러죠 이거? 여기 정관사 더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람쥐가 지금 서 있는 branch에서 from A to B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 a branch죠, 그지?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로 점프해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래. 여기 지금 생각하고 있네 지금, 그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얘가 2차 함수 막 계속 곡선 그려갖고 포물선 방식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점프하면 되겠군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얘는 doesn't need a concept of branch nor a concept of tree. 나뭇가지랑 나무에 대한 개념 없이도 이게 싹 가능하다고요. 이게 나무고 얘가 나뭇가지인 걸 아니까 점프 이걸 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it might be enough for. 자, if for는 뭐야? 콤마 있어 없어? 근데 it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의미상의 조화 이게.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콤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너 콤마 중요하다는 얘기 나한테 처음 듣죠 지금? 찐좋아. 예를 들면 무슨 능력을 갖는다. 투부정사는 ability 꾸며주는 형용사였죠. 그래서 이미지, 머릿속에 심상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냥 충분하다는 거지. To make, 이 to는 뭐 하는 거야 이거?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 이거는 잠깐만. 이거 투부정사는 이거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걸 여기서 더 구체화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무의 그 멘탈 맵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멘탈 맵에서는 그녀가 자 여기서 웨어는 이거 수식하는 관계부사인 거지. 관계부사. So where she can imagine and try out different routes. 그리고 이 웨어는 저 멘탈 맵 아니니까 in which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is doesn't imply that.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진 않는다. Squirrels lack concepts.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Simply that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그냥 그저 뭐를 의미한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Not A, but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를 의미한다? 얘네가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러한 concrete는 뭐예요?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반대말 한번 배워볼까? 구체적인의 반대말. 추상적인이라는 뜻에서 abstract 쓸 수 있겠죠? for us to be래. 예성이 뭐야 이거? for us to be. 이거지? 자, 이거 또 바꿔봐. in order도 되고 뭐도 된다고? so as. 자,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 for us to be able t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an animal has concepts.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려면 we have to show not just that. 타동사 show의 목적어 원. 그래서 she is capable of thinking.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도 얘기해 줘야 된다. 접속사 대. 아, 야 이거 어법 나오겠다 이거. 21번은 어법 유의해라. 내가 잡아준 거 외엔 안 나오니까 내가 잡아준 것만 잘 보세요. She has certain specific abilities. 그러니까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념이라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개념이라는 게 형성되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대? 특정한 그와 관련된 능력까지 있어야 그게 비로소 개념이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7번은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지문은요. 저라면 되게 추상적 지문이죠.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어법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결부한 서술형을 내기도 좋고 아니면은 어법으로 내도 되고 내용으로 내도 되고 근데 내용은 모의고사 형태로 내도 되고 내신스러운 추론 문제로 내도 되고 카멜레온 지문입니다. 이거는 복습의 강도를 드높여서 빡세게 공부하세요. 21번 지문 출제 가능성 99.9%입니다. 저라면 내요. 자, 25지문이나 나오니까 아마 그리고 교과서는 2과나 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수능 특강 지문에선 일부 지문이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경중을 높여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당신들 타 과목도 하셔야죠. 알겠지? 니네 목표가 뭐야? 영어 1등급이 아니라 올 1등급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영어가 1등급 나왔는데 퇴원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이 3등급이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는 이제 됐어. 그럼 이제 수학에다 해야지. 근데 얘가 내년에 다시 돌아와. 아니면 빠르면 3개월 후에 영어가 다시 떨어졌대.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해. 밸런스.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해요. 시간 잘 쓰셔야 됩니다. 사고력의 유무와 개념의 유무는 잠깐만 죄송해요. 정리 좀 할게요. 사고력의 유무와
아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사고 좀 더 쉽게 쓸게요. 그냥 사고력이 있다고 해서 인지적 개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 동물들은 인지적 사고 능력이 있으나 개념 체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지적 개념이 있으려면 사고력에 더불어 그에 맞는 특정 능력 또한 갖춰져야 합니다. 인지적 개념이 존재하려면 인지적 사고에 더불어 그에 맞는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인지 cognitive 예전 지적인 뜻에서 intellectual 그와 동시에 S stimulate는 자극 simultaneously 끝. 자, 피아제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요. 모의고사 보다 보면 자주 만날 텐데 저기 아동 심리 발달 관련된 거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교육학의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피아제는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 두 개 각기 다른 유리잔에 똑같은 양의 물을 따랐대요. 자, 그래서 하나는 길고 좁은 유리잔이고 하나는 그 좀 뚱캔처럼 이렇게 넓은 거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물은 양이 똑같아. Then 그리고 애들한테 두 개를 비교해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kids younger than 6 or 7, 6, 7세 이하의 아이들은 usually say that 뭐라 되게 얘기하냐? The tall narrow glass now holds more water. 뚱캔보다 좀 더 긴 저기 유리잔이 물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대. 왜냐면 레벨이 뭐예요? 수위. 그러니까 이 수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게 뭔가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경향이 있지. And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너네 맥주잔 같은 거 보면 맥주잔 막 되게 길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보통 아사히나 뭐 하이네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되게 얇거든. 얇고 얄쌍하고 길어. 뭔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따르면 별로 없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얘네가 준비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제 이게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ready라는 말이 서로 같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They figure out the conservation of volume.
figure out, 알아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알아낼 수 있어. conservation이 보존이란 뜻이죠. volume은 너네 중딩 때 수학에서 부피 구할 때 V라고 하잖아. 그 볼륨이야 이거. 부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for themselves, 자기 혼자서 이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대. 부피의 보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부피의 보존을 혼자서 알아낼 수 있게 된대.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컵들을 막 이렇게 갖고 놀므로써. 유리잔이 달라도 물의 총량이 같다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서로 같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인지 능력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로 이 3번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피아제가. 그러니까 니네가 별도의 교육을 안 받아도 인지 능력이 좀 올라가면 몇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당연히. 그럼 결국 물컵 얘기하려고 쓴 걸까 이거? 저는 이거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4번 문장 잘 보세요. 피아제는 argued that 뭐라 주장했냐?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이거 결국 애들의 도덕성 얘기한 거. 이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 내용 문제로 출제하기 제격이죠. It's like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이런 물을 이해하는 거, 이 물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도덕성을 이해하는 게 같다라고 본대. 즉, we can say that it is innate or kids learn it directly from adults. innate 무슨 뜻? innate는 타고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inborn도 되고요. 뭐도 돼? natural도 돼. 유진아 왜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대? 지가 학습은 해야 되거든. 도덕성은 타고난다? X.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도덕성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래. 그럼 궁금하지 않아? 그럼 뭘로? 이게 이 지문 핵심이야. 그래서 난 요거 부분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해. 혹시 이 지문 봤으면 알 텐데 뭐라 그래? 5번에. 그래서 요게 순서 삽입 문제로 제격이었던 거야. Rather, 오히려 it is self-constructed. 스스로 구성하는 거래. 왜 아까 유리잔에서 뭐라 그랬어? 지 혼자 for themselves를 했잖아. 혼자서 이리저리 해보고 알아냈다 했잖아. 그래서 난 이 self-constructed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너네 뭐 초등학교 때 도덕책 배워서 윤리 배운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거야?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때 만난 친구가 중요한 거야. 도덕성 형성에.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가 무인 가게를 터는 새끼야. 그럼 내 아들도 내 딸도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만나는 애가 도덕성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야. 요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죠.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스로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빈칸촌 내기 딱이죠. 자, taking turns in the game. 그래서 이 게임 뭐 얘기하는 거야? 게임 그 물컵 게임에서 왔다 갔다 차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마치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etween glasses.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도덕성 언제 만들어진다고? 애들이랑 놀면서 만들어진다 했잖아. 애들이 서로 놀면서 게임하면서 차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마치 뭐 하는 거래? 유리잔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같대.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야? 아까 뭐야? 물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물이 계속 똑같네? 뭐야? 똑같은 거였구나. 이거 알아내는 게 아까 도덕성 공부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게임하면서 서로 차례 번갈아 가는 게 도덕성 학습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도덕성 학습이지. So once kids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대여섯 살이 되면 then playing games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 같이 게임하고 같이 그러니까 working things out은 뭐야 이거? 협력하는 거지? collaborate 내지는 cooperate겠지? 협력하다. will help them learn about fairness far more effectively than any teaching from adults. 그러니까 너네 유치원 왜 가는 거야? 어린이집 유치원 왜 가는 거야? 이거 배우러 가는 거야. 사회성과 도덕성. 그래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너네 평생의 도덕성이 형성되는 데는 거.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들의 도덕성은 선천적이거나 어른들로부터 배워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5, 6세) 이후부터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도덕성을 스스로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사교활동에 노출시켜야 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내용이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솔직히 유리짠 얘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도덕성은 5, 6세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교적인 노출에 아이를 자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래 영어로 뭐야? peer, 그치. peers.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I, interaction. 자, 형성되다. formalize. 사교적인은 social 쓰면 돼요. 노출은 알지 않아? exposure. next. 자, 고지가 눈앞입니다. 2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슬슬 캐리어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에어컨. 니네 중간고사 끝나면 에어컨 틀겠다.
중간고사 벌써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가 곧 5월이라는 소리고요. 그죠? 벌써 여러분들 고1의 절반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에어컨 없이는 끔찍하죠. 아?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테스트룸 지금 에어컨 틀려야겠더만. 그랬어? 따뜻하면 니네 자거든. 자,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accelerated. 에어 컨디셔닝, 너네 에어컨은 사실 콩글리시예요. 에어 컨디셔너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어컨 냉방 설비의 부상이 accelerate가 가속화시키다죠.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자, seal이 밀봉하다라는 뜻이야. 밀폐시키다. 그럼 밀폐된 박스의 건설을 가속화했다? 저렇게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뭔 말이야? 밀폐된 구조물. 만약에 여기에 열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여름에 차 있잖아, 차. 차가 엄청 더워지잖아. 차 열기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맨 처음에 창문 다 연 다음에 문으로 이렇게 해서 열기를 빼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열기가 통해서 빠지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제일 바보 같은 게 여름에 에어컨 입 만땅으로 틀고 문 안 여는 거야.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 제일 좋은 게 뭐야? 열기를 먼저 빨리 빼는 거야. 쌤 밖에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열기를 빼고 에어컨을 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밀폐됐다는 건 뭐예요? 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대 건물 얘기하는 거야. 완전 밀폐된 거야. 특히 현대백화점 창문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왜 가능해졌어? 에어컨이 생겼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환기가 되지 않는 건물 구조 얘기한 거야. 네. 그 준성이는 33번 정도까지 했고 그 민정이는 그 본문 2까지는 공부가 돼 있는데 3부터 안 돼 있다 그래서 본문 2까지는 그 빈칸이랑 해석까지 다 올렸거든요. 네네. 두 친구들 다 끝나고 일정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시켜주세요. 그냥 더 공부하라고 했어. 네. 자, 홈마하고 웨어리즈. 이거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야.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이에요. 그래서 where the building's only airflow. 이 건물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용법을 통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위치나 이렇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혼동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sealed boxes에서는 빌딩의 airflow가 오직 뭐를 통해서만 filtered, 그 걸러주는, 여과시켜주는 덕트가 이제 뭐가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 관을 얘기해. 그래서 of the air conditioning uni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 요 배관 있죠? 배관으로만 공기가 흐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환기도 무슨 환기 얘기하는 거야? 자연 환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환기가 안 되고 에어컨의 배관으로만 통한다는 거야, 공기가. 이제 이해됐죠?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근데 이게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건. 자연 환기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자연 환기도 자연 환기로 실내를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필요가 없다는 게 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엄청 더운 기후 지방인 오래된 건물들 생각해봐. 그게 시칠리 섬이든 아니면 마라케시 아니면 테헤란, 이란. 마라케시가 저거 아마 모로코일 건데 시칠리는 아마 그 시칠리 섬 이탈리아 거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 더운데 너네 유럽 있잖아.
유럽 애들 여름 우리보다 훨씬 더워. 막 50도, 40도까지 올라가. 근데 우리가 훨씬 체감 온도는 더 더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는 고온 건조고요. 우린 고온 다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더워요. 그러니까 쟤네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래서 유럽에 에어컨이 없어. 유럽 애들 보면은 여름에 에어컨을 안 써요. 쟤네는 그냥 서늘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에어컨 없으면 죽어. 왜냐면 고온 다습이거든. 사람 더워서 열받게 만드는 게 습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최악의 기후만 골라서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겨울엔 뒤지게 춥고, 여름엔 뒤지게 덥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에어컨이 없는 거야. 그냥 자연 환기만 돼도 충분하다는. 근데 우리는 자연 환기로 안 돼요. 우리는 습해서. So architects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shade, airflow, light colors. 그러니까 건축가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옛날 건축가들. 그래서 they oriented buildings. orient가 향하게 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건물들이 to capture cool breezes. 시원한 바람을 포착해서 건물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그 엄청 뜨거운 햇빛의 열은 차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y built with thick walls and white roofs. 왜냐면 흰색이면 빛을 반사하니까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름에 검은 옷 입으면 더 더운 거죠. And transoms over doors to encourage airflow.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인공 기술이 아니라 다 자연 기술, 자연물 활용한 거죠. 자, 그래서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the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싼이 그 미국 그 투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엄청 이거 우리 현대자동차 투싼 그거야, 투싼. 그게 미국 지역 이름일 거야, 투싼. 그래서 투싼이라는 데가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땅덩이 겁나 넓잖아. 그래서 중서부에는 다 사막 기후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데가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여기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 몰려 살고, 여긴 사람 거의 안 살죠. 막 로키 산맥 그런 거 들어봤지? 그런 지역에 아마 있을 거야, 이거. 겁나 더운 데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집이 뭐 한다고? 흙으로 지었다고, 흙. 근데 시원하다, 덥다? 시원하다. 저 세빌이 스페인의 세비야 지역이야, 세비야. 그래서 유럽은 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유럽에 에어컨 잘 안 튼다고. knows how well these construction methods work.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but 하지만 8번 문장. 하지만 all this wisdom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이런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혜가, 자, 요 콤마 삽입구죠. accumulated. 축적이 몇백 년 동안 됐는데 그게 윌리엄 캐리어 아저씨의 에어컨 발명과 함께 다 날라갔다. 우리 집 너네 전통 한옥 아니고서야 에어컨 없는 건물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여름에 은행 왜 들어가요? 더워 죽겠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시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에어컨 다 설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솔직히 지구온난화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엊그제 어디였더라? 파키스탄이었나? 내가 아까 뉴스 봤는데 파키스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45도 찍었다는데? 4월이야, 4월. 4월인데 45도 찍었대. 미친 거야, 지금. 뭔가 지구가 미친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67년생이세요. 내가 물어봤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네 폭삭 속았수다 봤어? 거기 나오는 금명이가 우리 엄마보다 2살 어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옛날이랑 비교해봤을 때 요즘 어떤 거 같냐고. 확실히 다르대. 너무 다르대. 근데 나도 지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 내가 2000년대 초딩이었잖아. 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11살이었나 12살이었거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 달라. 지금 뭔가 기후가. 뭔가 달라. 확실해. 확실하게 느껴지거든? 60년대생들은 더 체감한대. 이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심각해졌고 1.5도 넘으면 우리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고 했는데 1.5도 넘었대요, 지금. 이미 망한 거예요, 지금. 2도 넘으면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건데 지금 1.7인가 1.8까지 올랐거든? 얼마 안 남았어. 그 파리 기후 협약할 때 그 시계 만들었거든? 이 시간 안에 우리 무조건 2도인가 1.5도인데 어쨌든 그거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 그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면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린 지구온난화로 멸망하지 않을까. 그게 기후학자의 예견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재촉해서 빨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왜냐면 잘 봐. 내가 니네 나이 때 60억이었거든, 인구가. 제가 니네 나이 때가 2008년이었어요. 20년도 안 됐죠. 그때 60억 인구였어. 너네 숫자송 초딩 때 들었지? 1초라도 안 보이면 그거 60억 인구라 하잖아. 지금 몇십억이야? 아니 80억이에요. 80억 된 지가 언젠데. 80억 작년인가 재작년에 됐어. 야 20년 만에 20억이 불었어. 큰일 났죠. 인구는 계속 불어. 그러면 에어컨 계속 더 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속화가 정비례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지수함수잖아. 이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는 뭐또 기후협약 탈퇴한다고 저지랄하지를 않나. 망한 거야 이제 이거. In this sense,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air conditioning은 not just the technology of personal comfort, 우리 개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뭔가 망각의 기술이다. 망각의 기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연기법의 상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이미 망했다. 뭐 이런 거죠. 자, next. 자, 한글 정리할게요. 에어컨의 등장으로 자연 환기 내지는 통풍이라고 할게요.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건축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자연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시원하게 해줄 건축 기법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에어컨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선대의 지혜는 묵살되고 말았다. 에어컨 기술의 보급과 지배적 우위로 인하여 자연 친화적인 건축 기법이 상실되었다. 지배적 우위, dominant 하면 되고, 아니면 차지하다라는 뜻에서 occupy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인, eco-friendly, 상실되었다는 보통 그냥 lost 쓰면 되는데 간과하다, 무시하다에서 ignore, disregard, overlook 이 정도 잡을게요.
neglect 하나 더. 그러니까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저동고 마지막 질문 20번 질문. 이거 오타예요. 20번. 20번. 자, 플라톤 나옵니다. 자, 플라톤인데 영어 특히 미국 발음 뭐라 하면 플레이토라 그래. 플레이토 우리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였어? 애리스토틀이었죠. 그지? 그래서 플레이토 argued that 플라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대신 이제 접속사 대시죠. 자, when you see something. 자, 이 대신 뭐야? 이 대신 접속사 대신데. 준성아, 이 대신 뭐야? Something that strikes you. 스트라이크가 치다지. 그러니까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빡 치듯이 준다는 거야. 뭐? As beautiful. 아름답다는 인상을 너한테 강렬하게 뭔가를 준다는 거야. 자, 이 탭 뭐예요? 동사 있지. 근데 앞에 바로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 something 수식하는 관계절이에요. 너한테 아름답다는 인상을 빡 하고 주는 무언가를 네가 볼 때 You are really just seeing. 그냥 너는 그저 보는 거래. 보고 있는 거래. A partial reflection of true beauty. true가 무슨 뜻? 진정한.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 이거 아마 딴 데서 외웠을 거야. genuine 무슨 뜻? 진짜란 뜻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의 reflection 반영이란 뜻이야. 반사.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써 있어. 뭐래? partial 무슨 뜻이야? 부분적인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다라는 거야, 다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전체가 아니라는 뜻에서 incomplete도 괜찮고, 그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니까 너가 뭔가 아름다운 걸 봤어. 근데 그 아름다운 거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전체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냥 부분만 국소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말을 되게 어렵게 하죠. Just as 마치 a painting or even a photography only captures 그저 마치 그림이나 사진이 오직 part of the real thing. 사진이나 그림은 그걸 자체를 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아니지. 마치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 실제 존재하는 것의 일부만 포착한다는 거지. 그지? 사진 하나로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없듯이. 그지? 소개팅 할 때 저기 뭐야 사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거이듯이 너가 뭔가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아름다움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다. OX? 그래서 저 partial reflection이 진짜 중요한 말이야. 알겠지? 실제가 아이였어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실제랑 이거잖아. 이 실제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단어야. 오타 아니야? 실제.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래서 real thing을 가리키는 거야. 질문 잘하셨고요. 자, 1번 이해됐죠? 이거 지문 추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 이거 100% 출제될 거야. 2번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 or 아니면 그러니까 저 진정한 아름다움을 5월은 이제 동격 표현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겠다는 거고. what Plato calls the form of beauty. 그래서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플라톤이 부르는 거래. 자, 관계대명사 what이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주어 역할함과 동시에 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 개 다 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라 했지. 관계대명사 what 해석 어떻게 한다? 거수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면 플라톤이 아름다움의 형태라 부르는 것인 이 아름다움은 has no particular color, shape or size. 특정한 색깔이나 형태나 크기를 갖고 있다 없다. 그럼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인다지. 자, 눈에 안 보인다는 거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invisible. blind는 그냥 네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안 보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invisible. 가시적이지 않는. 그리고 손에 잡혀 안 잡혀. 그래서 intangible. 이 탄이 뭐냐면 사실 수학의 그 삼각함수의 탄젠트 할 때 그 탄이기도 한데 손으로 건든다는 뜻이야. tan.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in이니까. 그러니까 건들 수 없는 이라는 뜻이야. 무형. intangible. INTA. 오늘 좀 스펠링을 좀 이상하게 썼네요. 자, 또박또박 써줄게. intangible. 오히려 rather it is an abstract idea like the number 5. 야, 숫자 5 눈에 보여? 숫자 5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 5를 그래서 그려낸 기호잖아. 기호. 숫자 5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움이라는 생각 자체는 뭐라고? 추상적인 개념인 거야. So you can make drawings of the number 5 in blue or red ink. 그러니까 너는 숫자 5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을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크게 아니면 작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 the number 5 itself, 숫자 5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그냥 그걸 나타내는 그냥 표현 기법인 거고 외관상의 특징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t has no physical form.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아름다움은 그치.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란 뜻이에요. So think of the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죠. 삼각형에서 머릿속에 지금 삼각이 딱 그려지죠. 그치?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Although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삼각형이 어떤 색깔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튤립 하면 색깔 딱빡 떠오르는데 삼각형이라는 것 자체는 색깔이나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somehow는 어떻게든 어쨌든이란 뜻이야. 어떻게든 lies within each and every triangle you see. 너가 맨날 하루마다 보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지. 너가 보는 모든 트라이앵글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뭔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면 정해진 특정한 형태는 없지. 그럼에도 어쨌든 너가 딱 생각하는 그 삼각형은 항상 어때? 기본적인 원형의 그 삼각형 변이 3개인 거는 유지돼야 되지. 그지? 예를 들면 누구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거 다 우리 삼각형이라고 인식하잖아. 그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이게? 기본 원형이라는 게 있지. 기본 원형의 특징은 유지한다는 거죠. 형태는 다 제각각일 수 있어. 근데 기본적인 원형의 형태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결국 뭐로 자리 잡고 있다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Plato thought the same was true of beauty. 이렇듯 추상적인 생각과 관련된 생각이 아름다움에도 적용된다고 믿었대. 그러니까 이 질문 소재가 뭐야?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the form of beauty somehow.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든 lies, 존재한대. Within each and every beautiful things you see. 너가 보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 이내에 다 존재한대. 이게 뭔 말일까? 아름다움을 정하는 기본 내지는 기초적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너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 있어? 누구? 야, 연예인? 누구? 빨리 돌아서 앉아. 틀린 거 체크하고 있어. 일단 오아시스 보고 있어. 거의 다 끝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왜? 뉴진스 얘기하기는 좀 민감하지 않나 요즘? 어쨌든 뉴진스가 있다고 치면 뉴진스 거기 5명이지 걔네.
다섯 명 다 이쁘장하게 생겼잖아. 아 굳이 뉴진스로 가지 마자. 에스파로 가자. 에스파 네 명 다 에스파 네 명 다 이쁘게 생겼잖아. 근데 에스파 중에 누구 좋아해? 아 누가 했는지 몰라? 아씨 에스파 누가 했는지 모르는 또 처음 보네. 어쨌든 에스파 네 명 다 이쁘게 생겼잖아. 근데 그 네 명 중에 나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스파 네 명에 대해서 이쁘다라는 데 있어서의 이견은 없지. 다른 의견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렇듯 기본적으로 뭔가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추상적 규칙 자체는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적인 개념 자체는 다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뭔가를 볼 때 다 기준이 기본적인 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다 어느 정도 그 기준에 크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 내용이 좀 어렵죠? 자, 내용 바로 정리할게요. 플라톤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맞지? 아, 여기 있구나. 즉 아름다움이라는 생각 자체가 무형이고 추상적 생각이라 획일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획일이라는 말이 뭐야? 그냥 하나로 쭉 다 퉁친다는 뜻이야. 알겠죠? 하지만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적 원형과 기준이 존재하기에 변형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어진 원형 이내에서만 일어난다. 아름다움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지닌다. 개념이라는 말은 컨셉이고요. 혹시 아름다움, 미적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쓸 수 있으니까 에스테틱, 이거 미적인이라는 뜻이야. 아름다움, 뷰티를 좀 어렵게 쓸 수 있으니까 에스테틱. 우리 에스테틱이라고 콩글리시로 많이 쓰거든. 그다음에 보편성은 universality이고요. 개별성은
uniqueness 내지는 individuality 그리고 동시에는 simultaneously라고 하면 돼요. 자, 이런 완전 상반된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걸 우리 뭐라 그래? 양극, 즉 양면성이라고 하죠. 서술형이 안 나와서 단어로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양면성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ambivalenc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a double-edged sword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러면 우리 양날의 검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단어 좀 어렵게 나올 만한 여지가 있으면 다 좀 잡아드렸고요. 일단 무엇보다 내용을 다시 좀 이해를 해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응? 양날의 검, a double-edged sword, S-W-O-R-D예요. ambivalence, 양면성이라는 뜻이고요. 응? 롤?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롤을 아마 한 번도 안 해본 게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 나이 때. 모르겠는데. 왜? 양날의 검이요? 그러면 외우기 쉽겠네요. 자, 너 여기 세 번째 문단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잘 봐. 아름다움, 미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중세, 근대 전만 해도 아름다운 여자는 좀 살집이 있고 조금 뚱뚱한 여자를 오히려 아름다운 사람이라 생각했대.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오히려 여자에 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지. 날씬하고 살이 좀 많이 안 찐 사람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어때? 항상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주관적임에도 그러니까 잘 봐. 제각각 다르다라는 게 이게 주관적이다라는 거잖아. 그치? 주관성은 영어로 subjectivity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제각각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라는 거야? 너 아름다움 했을 때 딱 느껴지는 거 뭐야? 뭔가 아름다움을 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게 아름다움이겠지. 그치? 반대로 뭔가를 봤는데 아름답지 않고 뭔가 혐오감만 들면 그거 아름다움이라 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유발하는 것 자체는 공통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보편성이란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 아름다움에 관련한 보편적인 원인과 기준이란 건 결국 뭐겠어? 뭔가 이쁜 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객관성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objectivity라고 하면 되겠죠? 자, 확실히 마지막 지문답게 제일 어렵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저동고는 모든 정규진도는 다 끝. 알겠죠? 나머지 네 지문은 저기 다음 주 수요일에 와서 듣고 바로 문제 푸는 걸로 합시다. 워크북 다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워크북 줄여줬어.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풀 버전 할 수 있게 우리 얼른 실력 좀 키웁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